안 지키고 시작되는 소리만 떠벌떠벌 했는데 이렇게 버티고 와. 완전히 이렇게 살아요. 엄청나게 다. 잘했어. 이렇게 좋네요. 번역이 박정희 씨가 공부시라고 공부를 여기서 한심해서 정리를 했구만. 예. 박사장님이 아마 이게 이 공부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정기를 몸에 받도록 해주시는 하늘 은총의 매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님, 이사님 나중에 한번 보셔봐. 예. 얼마나 애쓰죠? 잘했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머리가 더 이기졌다고. 몸 괜찮으세요? 만약에 조금 형수가 이렇게 조금씩 해주면 머리 진전이 있어? 네. 공부하다가 머리 빨리 만들지. 야, 안 빨리면 말이야. 시작하십시다. 자, 버섯브레이크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수 예 지금가 이거 아직 예. 실은 이제 간체다를 못. 오늘 해야 할 지경이 그러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언제든지 저는 앞에 부분을 싹 복습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부분을 분석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제 5장 보자면 천행 그다음에 적적 실천 중용은 적극적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이 이론이 아니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 부분은 이제 저 나름대로 잘 인정을 소화했다고 이해했다고 시켜갖고 앞에 부분이 얼마나 좋아갖고 사실 말하면 저는 앞에 부분 저 4장 34페이지부터 나오는 4장 거기 보면서 행명 그 4장 앞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중에 왜 행하지 않는가 하는 선능 요 부분 봐갖고를 중용은 실천 문제다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설명하기 것이 다 좋아서 요거 읽다 보면 앞에 지도를 꼭 안 나가버리고 복습만 중심으로 하면서 아 요거 지금 중용 다 끝났겠지 생각하게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5장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4장을 읽다 보니까 하도 좋아서 그럼 있다 보면 지도를 안 나갔다고 이제 예술을 안 해봤던 이제 그래갖고 막상 해야 할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앞이 콱 맥혀갖고 여기 사실은 3일 동안 끙끙 앓다가 새벽에 잠 못 자고 다시 읽었다. 그렇게 이제 콱 맥혀갖고 앞이 지도가 안 나가니까 답답해갖고 이제 어영부영 넘어갈 수 없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보나보니까 이제 4시까지 5시까지 방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잠을 자다가 영감 안 들어올게 이제 내가 타갖고는 왔다 갔다 하다가 차마 말을 못하고는 그랬더니 문을 발짝 연더니 이제 당신 뭐 들라고 하냐고 잠도 안 자고 지금 그냥 그래서 이제 먹게 겨우 죽을 고생을 해갖고 이제 무기가 좀 후회했어 그렇게 내 강의를 그냥 다 읽어보는 가야 할 거 아닌가 그랬더니 당신 뭐는 말이야 뭐 그거 끝나고 새벽에 한번 당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그 새벽에 잠만 자고 기다리는 당신한테 내가 할 수 있는지 오늘 깎아보고 좀 이것이 이해가 되었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는 재미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늙은 망나니 남편이 안 못 자고 있는 병약한 집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대해야 할 자세가 그렇게 쓰겠습니까만 그래도 오늘 입고 이제 이해를 했을 게 이제 오늘 가야지. 오늘 염려하지 마. 오늘 강의 잘 화장실 강의 잘 보고 이제 염려하지 마. 이렇게 그랬으니까 쓰겠지만 어째 참
나도 잠이 안 오는데 당신 안 오니 이것저것 해갖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오늘 얘기할 내용이 되었을 텐데다가 오늘 얘기할 제목에서는 중용 이 뜻으로 보자면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 실천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관한 실천이 아니 추상적인 이론이라서 안 된다. 그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저 항상 우리 형수 씨한테 제가 꾸준히 드렸지 오늘은 바로 그냥 5장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4장 그런데 실을 맞으면 4장 끝에 이기로 보자면 이 43페이지 교금자는 무기요 그다음에 자기자는 지혜다 한 부분은 진짜로 내용 좋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복습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진도 한번 빼보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여기 너는 할때 맹장할 때 오셨던 거기 청로. 예? 청로 농부로. 예, 송부동 씨가 예. 내가 지금 다시 반복했답게 어찌십도 없더니 알든 모르든 설명 한번 하고 나가면 못 있는 것은 이해 못한 것은 본인들 책임입니까? 지금도 나가셔야 한단 말이오. 어째 그렇게 새로 설명하시라고 애를 쓰십니까? 그 정도면 자기들 알아야지. 그리고 이 얘기 해보더라고요. 자기는 공부했다고 큰 소리 치고 앉았네. 적어도 내 생각에는 특히 논어나 맹자나 중용 공부는 근본 뜻이라도 서로 소통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문자에 집착해버리면 그 공부 아니지 않냔 말이야. 특히 그러다 한 얘기가 문자에 집착하면 공부 아니야. 그거니? 뜻 생각하고 하고서 누구만큼이라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해놓고는 너 소금도 했다 싶어서 그래도 기왕에 흥김에 좀 조금이라도 뜻을 내가 뜻을 잘 모르니까 알라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막 말합니다. 다시 이제 일관의 뜻이 조건하고 네? 일곱 권하고 똑같더라고. 모두 나아갔다고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 일관의 뜻이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실제 문제는 특히 제가 느꼈던 거 네 가지 요소를 정리해갖고 상관시켜서 체계화시키자 한 문제는 나름대로 내가 그동안 며칠 끙끙 알아갖고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어서 발표하고 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다 보니 이제 방금 내가 분명히 안경 빼갖고 왔는데 일단 이제 뭔지 알겠어. 이게 뭐냐면 이게 호텔에서 빼갖고 아이 오케이 이어갖고 온다고 내는 것이 그런데 분명히 호텔 빼갖고 여기다 넣었는데 야, 이렇게 센스가 옛날로 비교 안 되게 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시행착오 실수를 이겨나가는 공부가 80 넘어서부터 제일 큰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43페이지부터는 중용의 근본 문제가 되어진 왜 안 해지냐. 적어도 자기 스스로 잘난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암한시기 때문에 교궁이라고 병 때문에 그런다는 것들을 고치지 않고는 다음에 중용 공부가 안 된다. 교궁을 잘난치게 하고 건방진 자고자리 하는 태용을 고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냐 실천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데가 부모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앞에 열심히 노력할 때 개인 중요 문제는 또 잔소리 같습니다만 견광 미쳐갖고 자기 성급한 감정 갖고 놈이 어쩌고 간에 억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정신을 견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견광하는 성급해갖고 자기 편협한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병일 뿐만 아니라
글로 말미암아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친다. 그래서 45페이지 밑에서 열째 줄에 있는 대로 그다음 견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견강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도 견강을 거쳐야 하지만은 상대방 견강을 보고 있는 사람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한 내용이 그 밑에 열째 줄에 있는 대로 견강할 때는 조급해갖고 미치기가 날 때는 필인 반드시 자기도 참고 견뎌야 하지만은 보고 있는 옆에 사람도 화나갖고 싸우면 둘 다 다친단 말이야. 그 대목에 견광을 필인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동그라미 몇 번 쳐놓고 보니까 밑에 열째 줄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하 인오하고 인광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난치기 하는 놈을 내가 고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놈에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 요 고쳐져야 그 다음에 이 얘기는 46페이지로 넘어가는 천행 주동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자기 감정에 억제를 해내야 그 다음에 실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실천 없는 중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것을 다시 세상의 중용에서 공자님께서 두 군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오늘 출발점에서 중용이 실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공자께서 표현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드리면서 꼭 말씀드렸다 싶어서 여러 가지 써보고 해봤습니다. 25페이지 제3장 보고 있어요. 25페이지 3장 보면 선능 인생 제세에서 도지유의 욕망적 욕망 자기 욕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주장하다 보니까 중용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는 것이 13장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3장 세상에 한 장이 먼저 보십시오. 자왈 중용은 기지이호인저 중용이야말로 가장 높고 위대한 것인 건데 그런데 민이 선능구이다. 백성으로서 이미 중용을 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지금 오래되었다. 그것이 말하자면 중용의 병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4장에서 나왔던 또 제5장에서 나왔던 대로 그 자기 조급증 잘난치기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견광이라고 하는 증상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서 이것부터 뭐라고 하면 첫 번째 공자님께서 왜 이 멍청구리가 지 고집 갖고 중용을 못하냐. 그것이 앞에 설명했는 대로 일도 이 감탄 한 번 애가 타서 한탄을 하셨던 대목이 제3장 위에 있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3장이라고 한 것은 한 장이라고 해놓고 중용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것인데 백성들이 멍청구리들이 그것을 능히 받아들여갖고 수행한 놈이 한 놈도 없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한 줄이 그것이 1장이에요. 원문에 그것이 한 줄이 1장이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한 줄이 1장인 것이 4장 넘어갔고 5장에 가서 어떻게 하기로 한 대목에 보면 46페이지 보자 보시죠. 천행, 제목은 천행이라고 붙였지만 원래 중용 처음에 천행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제5장 원전 보장 뭐예요? 독이 불행이여. 중용의 도리는 불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구나. 왜 이렇게 중용이 행해지지 않고 있냐? 그 대목이 뭐냐? 이로만 말로만 따지고 안치기만 하고 받았지 몸으로 실천해갖고 그 의미를 체험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이다. 그 세상에 3장도 한 줄이고 5장도 본문은 한 줄이다. 그 대목을 여기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뭐라고 쓰셨냐?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있는 3장을 제1탄이라고 한다면 제5장은 제2 감탄, 두 번째의 감탄이다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 중용이라고 한 것을 이론 갖고 안치기 하는 데다 써먹는 것이 아니다. 뭐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중용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면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말이지만 3장에서는 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놈이 없이 한 말인데 비해서 5장 46페이지부터 한 제목은 뭐냐면 중용은
안 지키면 해봤자 소용없어. 실천해야 해, 실천해야 해. 그 대목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목을 천행이라고 해놓고 적극 실천이야만이 틀리더라도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그것이 중요이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전체 읽어가면서 오늘은 지금 제가 저 나름대로 답답해 죽었을 때 실천하기 위해서 한번 파격적으로 실천했던 내용들이 엄청난 주변에 자극을 줬다가 가마를 줬던 내용을 많이 46페이지, 47페이지 설명은 다음에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라고 하는 중용 도리죠. 도는 이 불행이부, 불행이부 인저, 부라 뭐 인저 그런 뜻이가 있어요. 이 중용 도리가 거의 행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뜻이 앞에 있는 3장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을 섭역 풀어서 말한 대로 보자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기도는 대개 불능실행요파 대체 어디를 가봐도 능히 실행하려고를 않고 앉히기만 하고 중용이 가장 높은 도리여라고 숫자띄운 소리만 꼭 앉았단 말이에요. 중용 도리는 간 데마다 거의 다 보면 거의 다 능히 중용의 의의를 실천하려고는 않고 앉히기 하려고만 하고 자빠졌구나 한 내용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기 위해서 내용을 잠깐 보시자면 그 제1창 1절로 해서 해독편을 보자면 중용은 불시 용내 연구적이다. 용내란 말은 구하다가 빌려다가 갔다가 어느 갖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중용은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지 여는 갖다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짜맞춰고 안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용은 연구한 것이 아니요. 더군다나 바꿔갖고 빌려다가 연구한 것이 갖다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봐라 한 것이 제1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겨놓고 나면 48페이지 넘어가서 보자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지 지유 실천해봐야 재능 출진지 실천하다가 깨지고 실천하다가 실패하고 하다 보면 이것은 거쳐라고 한 것이 중요이구나 한 것을 바로 말하자면 중요한 실천을 통해서 의미를 깨달아갈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화엄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진리에 접근해가는 4가지 단계 신해행증 말을 일단 믿어보고 그 뜻을 이해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러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안다. 무슨 화엄경에서 이 얘기는 공부하는 4가지 단계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화엄 사과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사실상 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풀어서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갖고 노력을 해갖고 공부를 해보고 한 다음에 실천해보고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었구나 어떻게 된다.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4가지 단계를 화엄사과라고 합니다. 다음 4가지 과제라고 해요. 그럼 사과라고 이렇게 실제로 말하자면 화엄사과는 4가지 단계만이 아니라 화엄사과를 말하자면 반복하기 때문에 8과 16과가 다 되죠. 이와 같이 그 내용을 다른 말로 해보자면 중용에서 해보고 또 깨지면 다시 바꿔보고 또 해보고 해서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용이다 한 말입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48페이지의 제목으로 보자면 지유 실천. 오래 실천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실천해봐야 재능 출진지 거기서 실천을 통해서 깨지면서 이것이 중요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가만히 앉아갖고 책 읽고 앉아갖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50페이지 가서 그 다음에 그러면 실천을 어떻게 하냐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것과 연결시켜 가면서 응용해봐라
그것이 50페이지에 나오는 제3절에 나오는 학이치용 연구 실천을 해갖고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또 다른 데다가 정리 써봐란 말이에요. 치용이란 말은 하나 배운 놈을 갖다가 딴 데다 정리 써먹은단 말이죠. 학이 치용해봐야 방면 진지해. 그 마음속에서 이 아르마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깨져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방면 진지해. 참 지혜가 실천을 통해서 깨지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학이치용이라는 것은 이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치는 뭐냐면 실천이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치용이 이치가 깨달음이 살아난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세상에 어째 진리는 통행해지지 않냐? 하려고 안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해야 그 말씀 그 한 자리가 46페이지 한 자리가 말하자면 오늘 제5장에 있어서의 전체의 내용이고 세상의 원문에는 이 도, 기, 불, 행, 이, 무, 인저 도는 행하지 않으면 세상 없는 것이요. 그래 보기가 그 세상의 5장은 한 제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제목만이 아니라 전 내용이 원문이 그 내용 하나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그러면 46페이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고자 합니다. 중용은 부시 용내 연구적이다. 그 다음에부터 보다 보니까 처음에 읽고 보고 한 5번 읽어도 꽉 맥혀가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뜯어보고 나눠보고 하다 보니까 앞에 뿐만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데 몰라도 모르겠다. 그래갖고 뒷문제 갖고 읽어보고 뒷문제를 읽어보고 저 뒤에까지 읽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오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앞에 문장만 갖고는 절대로 모를 부분이 중용이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아 나가다 합니다. 중용기도는 기시 일종 숭고적 도덕 이상인데 우시 일종 현실적 도덕 실천 활동이다. 중용 도리는 관념적으로만 읽어가고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높고 한 것이 같지만 다시 보자면 이거 실천해서 이루어진 도덕 실천 활동을 통해서 중용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덕 실천 활동이 없는 관념적인 중용은 고상하게만 보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용기도는 상달 여천하고 하지 우치 아니라 하는 발단은 우천현적 지식에서다. 이런 의미에서부터 천현적 지식하고 중용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얘기한다 보면 전략 그러다 보니까 그 빠지지 않고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해 나가다 봐야 천연 지식에서 시작한다면 가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서 중용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을 설명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타 발단은 우천현적 지식이고 추구 도사물적 추구도 사물적 시모 정묘지처에 소연 천지 만물지 간다. 여대목까지가 처음 세 줄이 짧은 것 같지만 중용 전체 뜻을 일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용의 도리는 일종은 가장 높은 추상적이고 원리적인 도덕 이상이다. 그리고 또한 일종 추상적인 도덕 이상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실천적 현실적인 도덕 실천 활동을 통해서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리와 실천과 연결되지 않으면 중용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용기도는 상달 여천하고 하지 우지 우로는 하늘까지 뻗쳐 있고 밑에까지 뻗쳐 있고 우주에 중용도리가 뻗쳐 있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지만 추상적 관념적으로 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용도리 타 중용이라고 한 것은 발단 이 천연적 지식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지식 체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건데 이 대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우주는 가장 작은 알갱이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갖고 작은 알갱이, 다시 말하면 코로나와 관계없는 영화는 있을 수 없다 아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알갱이부터서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용이라고 굉장히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 가장 여기 천연적 가장 밑바닥인 이 그래서부터 초보적인 구성 요소부터서 그 지식이 바로 중용 지식의 필요 요소다 말입니다. 그래서 추구 또 사물적 치모 정묘지처 어떤 사물을 가장 작은 알갱이 속에서 정밀처에서 가장 조그마한 작은 극적인 아주 정밀은 말하자면 가장 작은이라고 했다. 정밀 가장 쪽가는 가장 기초적인 알갱이 속에서부터도 연구를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연 천지 만물지간 이것이 연결되지 것이 작은 알갱이가 연결되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주에 아무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저는 제가 흔히 떠들어왔던 대로 영화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 작은 미립자 알갱이부터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알갱이를 떠나서 영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항상 떠들었던데 뭘 해놓고 보니까 중요 이치에 맞기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적어도 사탄이란다거나 마귀란다거나 악마란다거나 바퀴벌레란다거나 바이러스하고 관계없는 영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큰 것도 작은 것과 상관성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관념만 가지고 제일 큰 것이면 될 줄 안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나는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식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 그 하나님 속에는 다 작은 알갱이가 다 들어있다. 그 다시 말하면 미립자와 우주는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예문을 드리다 보니까 바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부처님 여호와만 하다가 작은 알갱이 보자면 그거도 다 한 덩어리인데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불교에 귀하고 청화스님 모시고 따라다닐 때 청화스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제가 큰 스님은 발뒤꿈치에 있는 떼껍데기 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큰 스님하고 나오면 큰 차원은 한 몸 아닙니까? 큰 스님하고 나오면 한 몸입니까? 부처님하고 나오면 한 몸 아닙니까? 우주하고 나오도 한 몸 아닙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떨어져갖고 별도로 돌아다니까 절대로 나는 우주 떠나서 죽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따로 떨어져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악마라고 해서 너는 영생을 못 얻는다고 해서 죽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다. 모든 존재라면 다 어떤 존재도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정치에 있어서 못된 놈이나 잘된 놈이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한덩어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제일 못된 짓을 한 놈부터서 대한민국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문제처럼 제일 작은 알갱이부터 시작해서 우주와 연결되어진 하나의 동질성, 본질적 구성 부분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중용적 인은 상상, 폐, 발생, 저양, 기종, 정황, 그 다음에 이제 좀 읽어가면서 보려합니다. 중용을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저종, 기종, 정황 이런 몇 가지의 정황을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만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 회, 발생, 저양 이와 같은 관계를 정황에 부딪히게 빼는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1은 이 인식 중용 이론적 정벽 원만 정벽 원만을 이론을 전체를 작은 알갱이부터 끝까지 통달한다는 뜻을 생각해 보겠다. 그럼 중용을 공부한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중용을 뭐냐면 정벽 원만 막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하나로 빠짐없이 다 중용책 얼마 안 되고 째까놓으니까 그놈 아주 통달하고 달달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천명지에서 그냥 쫙 외워버려야지. 그렇게 해 중용 공부한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그걸 다 외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상상 그리고 나선 찬탄 수기 자기 알고 보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중용이 이렇게 중요한 천지이니까 하다 보니까
웜에 중용을 내가 공부했는데 그래갖고 찬탄수이 좋아서 공부 아름치기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항상 자기가 중용을 읽고 외우고 중용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도 말하자면 중용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천명지서부터 시작해갖고 세 가지 도리 이런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중용 공부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당주학술 연구에 감상하면서 불금 의연 전련지 용인 진엄숙적 태도로 내공행 실천다. 그런데 다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자면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지당 주학술 내 연구 감상한 데 있어. 그건 갖고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연구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는 불금이연 아주 당당하게 의연하게 절연지 용인 진 엄숙적 태도 엄숙한 태도로 가지고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과감하게 자기 소신을 갖고 큰 소리 치고 정도로 할 수 있는 결정이 궁행 실천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겠다 하는 실천이 실제에서는 불금 받아들일 수가 있고 자신 있게 떠들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총체적으로 볼 때는 아 내가 우주 지식을 통달했다고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면 모른다고 말입니다. 어쩌 그런가 그다 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론적 출발점에서 볼 때는 다 안 것 같은 원리를 통달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말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대목이 지금 학문 중용에 접근해 간 데 대해서 어째 중용을 못 해보냐 잘 못하냐 안 데간 제 첫째 문제를 제1문제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문제, 제3문제까지 던져갖고 그놈을 갖고 이제 중용이 왜 안 이루어지냐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 두 번째를 보십시다. 제2로는 수유 소실천 그런데 비록 수유 소실천 꼭 이것은 해야겠다고 한 바가 실천의 주제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각 불명 중용적 도리 그러나 그 실천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실천은 구체적인 도리에 관해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뭘 설명한 대목이 다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 일상생활 중 희노애락 등 습기가 반로적 시후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 감정이 좋고 기쁘고 화나고 지급한 감정 희노애락 감정이 습기니까 감정이라고 감정이 희노애락 등의 감정이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타날 때에 있어서 그러나 수타 분등 유랑 그럴 때는 감정이 나오면 기분이 좋고 고해가 나고 썩내고 슬프고 좋다고 흥얼거리고 한 것들이 희노애락이 나타났을 때는 희노애락에만 따라서 그대로 가서 분등 유랑 희노애락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기 타협적으로 따라가 버린다 그 말이다. 분등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타나면 감정에 따라서 유랑 감정을 따라가 버릴 뿐이지. 그 다음에 보자면 병, 불거, 해고 감정 끝나고 나 내가 뭐 듣던 거고 다시 본래의 출발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면은 불거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핵심 자리, 근본 자리를 잃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념적으로는 알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정이란다거나 희노애락이란다거나 일상생활의 경우에 있어서는 딱 어떤 것이 무엇이다 한 것에 관한 확실한 판단의 기준이 출발점과 척도와 과정에 관한 기준이 안 생겨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다면 이론이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는 흐려져 버린 것을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제3은 인진학
중용.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로 들어갔으면 이제 중용 실천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할 때 인진학에서 실제로 들어가 실천을 하고 할 때 볼 때에는 지견, 흔정 무엇은 해야겠다 하는 방향은 바로 보인다고 하지만은 각 고, 모, 불간, 일개, 하수처 구체적인 관계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보자면 구체적인 하수처 실천해야 할 꼭지에 관해서 볼 때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 뭐를 뭐라고 쓸 거냐 해석이 어렵지만 일단 이 더듬어서 불간 이게 하수처 구체로 손을 잡아갖고 시작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모색해 보려고 할 때는 붙잡을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시작점부터서 하수처부터 하수처만 손 대기 시작할 때 실천에 관한 점부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아까 얘기는 추상적인 원리적인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실천에 관해서는 어렵다. 근데 뭘 요거 지금 전화론대로 해석해봤습니다만 틀리가 좀 들어보십시오. 제 밑에 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착 불착 이게 하수처 막 손 대서 시작할 것을 더듬어 보려고 하면 그것이 안 잡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보였다면 능, 장, 중용, 도배, 여루, 여도 중용책을 도배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어도 덮어불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여류 막 다 단단단단 외워서 책을 덮어불지라도 다 외워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여기 끝 다시 말하면 뒤에서부터 읽으라고 해도 다 읽을 정도로 중용 문제를 다 단단 외워봤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실제 부딪혀서는 단 종각 끝내는 종각득 끝에 생각해 보자면 좌부시, 우부시 이것이 처음인지 저것이 시작인지를 알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조부도 일조 출로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다 안 것 같은데 막상 부딪혀 보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이 3가지 입장 이점 뭐냐면 전체로 볼 때는 다 안 것 같았는데 두 번째부터 보자면 실제 실현하려고 보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이 흔들려 버리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일반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과를 연결시켜 딱 놔두고 볼 때에 있어서도 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불분명해진다.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둘째 줄로 넣으면 세 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문들은 여과, 근거, 상술, 기종, 정황 우리들이 생각해보자면 앞에 설명했던 세 가지의 기종, 정황, 세 정황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안 것 같은데 감정에 휘둘려 볼 때는 감정에 흘려가면서 중용에 관한 기준을 그 근거, 출발점을 적응하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흔들림과 전체적인 관계를 모아놓고 다시 세 번째 들어가서 철저히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를 파고 들어가 봐도 하수처 시작할 곳을 내가 아무리 중용을 단단단 외워버렸다고 할지라도 7,000원 때에 있어서 시작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설명을 했다. 그 대목을 갖고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것이 47페이지 셋째 줄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과, 근거, 상술, 기종, 정황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이 지금 세 가지 기준 총체적인 입장 그 다음에 감정에 흔들려 갈 때 있어서 혼란 그때
구체적으로 흔들어가는 감정과 이론적인 총체적인 체제화를 연결시켜서 딱 나갔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것을 지점을 출발점을 찾아보려고 할 때는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문장은 단단달라 된다고 해도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더라. 그런 대목을 갖고 이 세 가지 점을 갖고 볼 때에 분석해 보자면 그래서 내주 일하 분석 이것을 앞에 것을 갖다가 세 가지 기준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자고 한다면 제1종 첫째는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제2종 3종 그 세 가지로 나눠갖고 거기 중용이 접근해가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종부터 첫째에 있어서는 1종이는 처음 생각하는 사람은 시유우 부지 실천적 중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중요 갖고 아주 설명해 적어도 중국 사람들처럼 철저히 실증적인 공부를 안 하고 원리로만 생각하자면 천명지성, 설정지도, 수소지교, 성도교 그것이 중요해요. 그 뜻에 철을 다 들어있으면 끝나버린단 말이다. 그런데 이 제1자라고 한 사람들 일종인은 처음 시작한 사람은 원리적으로만 생각한 사람은 중용 알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부지 실천적 중용, 중용의 실천성을 잘 모르는 단계에서 관념적으로만 설명할 때는 중용이야말로 관념적으로 범주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갖고 해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중용이 아무리 고상한 이론을 설명해도 내용이 그것은 실전적 실천적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뽑은 개념입니다. 제2종부터 제2종인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이종인은 시유우 불명실천적 동지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실천적 동지 실천으로 가야 할 방향 동지 방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실천한다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때 따라가고 나중에 와서 이거 중용 속에 놀았지 라고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이란다는 현실 속에서 따라가면서 그 중용이 뭔지도 모르고 중용 관계없이 돌아다니던 사람이다. 그 대목에서 말하면 제2종인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실천의 방향, 실천의 종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이 된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제3종은 세 번째 사람은 뭐냐 그러면 제3종기는 시유우 불상 실천적 방법 실천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떤 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연구를 해봐도 방향이 잘 안 잡히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체로 보자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오면 아직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3단계에서 실천에 관한 모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놈을 더 키워나갈 때 보면 그 다음에 중용이 조그마한 실패를 통해서 중용 의미에 접근해 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십니다. 아까 말한 제3종인 다시 한번 보십니다. 3종인은 시유우 불상 실천적 방법 실천해보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실천인지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실천에 들어가고는 있는 사람이다 합니다. 여기까지 보자면 제3종인은 실천이라고 한 것의 맛에 시행착오를 각오하면서 위험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보자면 제3종인은 중용의 맛에 처음 맛에 들어가는 처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차 이로 알미암아서 학중용적 흔다 중용을 배운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은 흔다 중용을 배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이 실천적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소 비교적 아주 작은 것을 해봐야 하는데 작은 것을 지대로 목표에 잡들 못하면 중용 실천을 못하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용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 배운다고 하는 문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교적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데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우종 실천, 그래서 실천하다 보면은 이 명오 심성적, 그래서 마음속에 명오 심성적, 심성 속에서 명오 조금씩 심성 명오 느껴진 바, 깨달아진 바가 있다고 본 것은, 이것은 취경소료, 규공 실천한다고 해서 직설하게 깨지면서도 실제로 심성 속에서 깨달아지는 바는 뭐냐면 취갱소료, 조그마한 부분씩에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없이 깨달아가고 만들어져야 완전히 중용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것은 처음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까 중용 실천해질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면서 직설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스럽고 시행착오를 범한다는 말씀, 수없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범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보십시다. 학습 중용은 원유 각종 부동적 방식과 방법이다. 그래서 중용을 배워서 익힌다고 하는 것은, 중용 아까 원리로서는 추상적이고 우주를 통하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원유 근본적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각종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부동적 방식, 각각 중용 실천하는 방법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부동적 방법, 각각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른 방식을 가지고 실천해 보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냐, 실천 부동적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적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통독 예배, 그래서 중용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낮춰갖고 겸손하게 중용 이치를 써놓고 거기다 대고 오늘 공부 이 대목을 꼭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중용 원리 문장을 써놓고 거기다가 오늘 깨닫게 도와주셔서 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육적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광수 공양, 말만 예배만 들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공양, 자기 공덕을 짓는 방법이 있고, 그 공양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공양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되도록 도와주셔서 앞에 있는 예배하고 비슷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적 보답, 세 번째는 그다 하나 육적 앞에다가 번호를 하나씩 써봤습니다. 처음 방법은 소홍독 중용 부분들 관련된 부분을 단단단 외워갖고, 그리고는 이것을 꼭 간직하랍니다. 그리고 예배 거기다가 경배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것을 수행하는 뜻으로 해서 공 짓는다고 해갖고 광수 공양 좋은 일을 통해서 덕을 쌓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있고, 거기다 2번을 쓰고, 그 다음 육적 어떤 사람은 정수계율, 자기 몸가짐부터서 깨끗하게 단정하게 해가면서 철저하게 언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중용에 접근 방법이 있고, 그것을 3번으로 쓰고, 그 다음 육적, 그 다음에 4번 육적 행각 탐방이라고 해서 중용 공부했던 자리 도인이 있는데 수행처 이런 데서 참방은 탐방과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공을 들여갖고 그분들이 뭘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해왔던 것들에 관한 그 선각자가 나왔던 지역을 행각, 참방,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성으로 가는 대원사 있는 쪽 가서 보면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그 엿장 속에다가 들어가서 죽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 감고서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딱 들어가면 얼마 동안에 뚱 덮어놓고 또 다 깜깜한 데서 거기서 몇 분씩이나 한 30분, 1시간씩이나 있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실제로 해보는 방법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죠. 그 대목이 말하자면 행각, 참방,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양로, 자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자, 여전히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수행을 해보고 있는데, 학습하고 있는데, 구경 끝내는
위료 사진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내는 사진마 무엇이 얻어진 바가 있냐? 구경의 위료 사진마 이로 인해서 무엇이 큰 행해진 바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다른 말하자면 방금 얘기했던 수행 방법은 바깥에서 그 도움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좀 여력을 기르는 것이 되지만 중용에 들어간 핵심 자체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가사 종지 불명. 그 종지는 가야 할 목표라고 합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종지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이 안 떠오른다. 종지가 불명해진다 한다면 종지가 불명해지면 필연 회 아무리 이렇게 고생을 해봤어도 종지가 불명해지면 필연 회 함호 농통이라고 한 아주 어려운 자가 나옵니다. 끝에 가서는 함호도 보호해준다는 뜻이고 동통이란 말도 농통이란 말도 그저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적당하게 해석하는 투망에 고기가 잡힌 것처럼 잡으면 아니에요. 그 범위만 들어가서 울타리 쳐놓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개괄적으로 막연히 방향만 잡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써봤자 아까 얘기했던 공양을 하고 현장 가보고 실험을 해본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관한 방향이 종지가 딱 잡히지 않는 한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해봐도 다 함호하고 농통한다. 함호 농통이란 말은 내용이 불확실한 방향만 보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확실히 잡힌 것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건 막연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을 고생을 해봤자 노이 불이익이다. 애쓰고 힘써봤자 얻어지는 바는 구체적으로 얻어지는 바는 무엇인지 모르고 요거 저거 다 섞어져 버리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 안 잡힌 것이다. 그래서 중용공부가 이 점에 의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있는 대로 보자면 비유해 보자면 제 암실지 중 불 꺼진 캄캄한 밤 속에서 암실지 중에서 상사히 말하자면 상탁이 비록 뭐냐면 그 소자죠. 청소는 소자죠. 그래서 수상 타소 진구 진짜는 그 원지 진짜가 간자입니다. 구는 티끌 붙자고.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운 불 꺼진 어두운 방 속에서 타소 진구 먼지란다거나 그 진구 다 먼지라고 했다. 먼지 같은 것을 타소 긁어 모아갖고 소재하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청리에 정물한 것 같다. 청리는 깨끗이 정리해 놓은 무게다가 또 다시 정물 물건 다 쌓아놓은 것하고 같다. 정물하고 어지러운 것이 없다. 치워놨다가 또 어지러운 것하고 똑같이 또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런데 갖고 우종하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그런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고우 애를 쓰는 데 있어서도 우종 하수 어디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작할 것을 우종 찾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 이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해봐도 손에 잡힌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 손에 잡아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대목을 이제 좀 이따가 말씀 사례를 다 들어서 말씀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좀 더 보겠다. 그래서 중용 33장은 수자수 부다이나 각 박대 정심하고 예시 종 실천 중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는 문제에 관한 조그마한 시 찾아가는 대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용은 33장이라고 장수는 많지만 차수는 비록 글자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각 박대 정신 중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넓고 정신 나눠놓고 보자면 아주 깊고 어렵다고 말이죠. 정은 치밀하게 짜져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글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 철학적 내용은 엄청나게 깊다. 그런데 종 실천 중 그러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천에 따라서 보자면 계련 출례 이 영지도 실천적 그런데도 보면 이 넓고 큰 복잡한 것이 되어 있는데도 그 속에서 계련이란 말은 애쓰고 노력해갖고 계련하면 단련을 통해서 말이죠. 그 마음을 쥐어 짜갖고 단련을 통해서 계련을 통해서 출래 나오는 것이 그 속에서 조금만씩 나온 깨달아져지는 바는 뭐냐면 이 영지도 실천적 그래서 이 추상적이고 광범한 것 같은 속에서 마음을 쥐어짜는 시행착오 고통 실천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고통을 통해서 말하면 여기서 계련출례라면 단련을 통해서 짜져 나오는 것이라야 여기에서 바로 말하자면 실천적인 것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 것이다. 원류 실천 그렇기 때문에 실천해보려고 몸부림쳐서 실천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시시 공동적 이론 그러니까 실천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바로 짤데기 없는 내용이 없는 공동적인 이론 아르마리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실천이 없으면 거기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앞에 있던 공허한 내용들을 아까 말한 박대 정심한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첫째는 뭐냐면 실천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조금만 거기 나오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대목에서 아까 원류 실천이 없으면 시시 공동적 이론 실천이 없는 공부만 하는 것은 시작되기 없는 이론적인 빈 헛껍데기 이론밖에 안 된다 하는 부분에다가 1번을 써놔야 하겠다. 그러면 이제 1번에 대해서 실천이 없는 것은 이론이다. 그래서 1번 써놓으면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원류 이론 다시 보자면 이론도 없다면 실천은 뭐냐 그것도 맹목적이다. 그러면 중용에서 문제는 바로 말하자면 이론이 없는 실천도 아무것도 아니고 실천이 없는 이론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두 개를 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원류 이론조차 없다면 지능 맹목지 실천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 실천해야 할 방향도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대로 있어야 하고 실천은 실천대로 있어야 하는데 두 개를 어떻게 적합시킬 것이냐 여기에서 학중용적 목적 왜 중용을 해야 하냐 중용을 해가야 할 그 방향 목적이라고 한 것을 배워나갈 때 중용을 통해 이뤄나갈 문제는 다른 말로 그냥 우선 먼저 말하자면 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조화시킨다고 하는 균형과 조화를 시킨다고 하는 목적을 제시해 가면서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킬 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자면 학중용적 목적인 이론과 실천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때 병, 부시, 교인, 지주, 순이론적 탐구 이럴 때는 바로 중용이라고 한 것이 바로 단지 지주 순이론적 탐구 순이론적 탐구를 이론적 탐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이게 부시니까 그리고 기착 중점 그 중점이 뭐냐 순수 이론이 아니라 거기 중용이 주라고 하는 주의 적당히 수행해 가는 목적이니까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기착 중점 중용의 실천의 중점이 뭐냐면 중점이 기착 중점이 제우 유대 이론적 영어와 관철도 궁행 실천 중거 그래서 이 중용 문제 바로 말하는 중점이 뭐냐면 이 가야 할 방향에 관한 것은 이론적으로 영어 확실히 깨달아 가지고 유대 이론적 영어 확실히 방향을 깨달아 가지고서 이 관철도
궁행 실천 중거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관철도 궁행 실천 몸소 실천해 나가는 것을 쉬지 않고 관철한단 말이죠. 멈추지 않고 뛰어 나가는데 관철중 그 관철중과 아까 얘기한 이론 영화 그래서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그런 걸 갖고 잡았으면 그 방향에서 하나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실천 풍행해 나가는 자세를 가지고 관철 흔들림이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두 개가 필요한데 이론과 실천을 영어와 관철 궁행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이론과 실천이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하자면 구체적인 중용적 목적으로서 정해진다. 그 목적이 이제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중용 그래서 중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득익적 소대 대소 중용을 공부해갖고 얻은 바가 맞냐 정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여덟 번은 좀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얻는 바가 크냐 작냐 하는 문제는 이 득익적 대소는 완전 요간 실천 정도적 심천의 결과되겠죠. 하지만 실천의 정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깊었느냐 겨우 지금 하는 시기 하고 하느냐 하는 정도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 정도적 심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생각을 얼마만큼 실천하는 것이냐가 문제가 안 돼. 실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문제를 보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에서 참 또 지금까지 설명했으나 추상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까지 좀 시간이 걸리도록 일단 보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유, 진실, 이천하여야 그러니까 실천 정도의 깊이 들어가려면 단지 진실로 얼마만큼이라도 이행 실천 진실 이천 실천이란 말은 그냥 진실 이천이라고 할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정성을 다해서 행동의 현실을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라야 재능 이 친자 정실 중용 이론적 정확 그렇게 무엇인가 몸부림쳐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형식을 취했을 때 그때라 비로소 몸소 증실 증이나 마찬가지로 이 중용의 이론적 정확성을 자기가 증실 실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가 말하면 중요한 말로 이것도 감정을 뿐이지 내용은 추상적인 것이보다는 진실천 진실 이천이라는 말로 몸소 작은 일 한 가지로 중용 실천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 가는 방법으로 중용을 배워갈 때에 있어서라만이 그때 그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진실로 느껴져서 중용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중용이 이론적인 정확성을 갖는 것이고 점등가 첫째 그것이 이론적 정확성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가 과학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보면 의미가 깨달아져 갖고 교익이 되는 것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하면 화엄사학과에 설명한 대로 신의 행을 통해서 증득한다. 신의 행증은 해와 행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가 득이 된단 말이죠. 혹시 말하자면 생각과 과학을 통해서 교익 바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엄사학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고 이해해갖고 실천해보고 실천과 이해를 또 연결시켜보고 해서 이해하고 실천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자꾸 섞어 나갈 때 신의 행증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그 똑같은 뜻을 설명을 줬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의미를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 지유,
각답 실천. 각답은 몸소 받을 각자니까 이 일을 말로만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글로도 써보고 기도도 해보고 움직여 보는 것이 다 여기 해당한 것이죠. 단 지유 각답 실지 현실을 현재 문제를 몸소 발듣고 걸어댕기면서 경험했을 때 각답이 체험했을 때의 중용기도가 부단 분습되질 것이고 그래서 중용이치에 의해서 중용도리가 부단 끊임없이 마음 쉬어버리면 안 되고 끊임없이 부단 조금씩 분습 몸에 마음속에 배어들게 스며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재능, 축점, 재단, 주관, 허구적, 망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에 조금씩 주관적 마음속으로만 있는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이 주관 허구적입니다. 관념 주관 허구적인 망집 헛된 둥둥 떠있는 것 같은 헛된 생각이 점점 재단 없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지만 그 속에 마음속에서 구체적인 중흥에 관한 관념이 가치관이 확실로 형성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증도 객관 구경적 실성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나 다 허구적인 것이지만 마음속에는 객관적으로 그것이 실증적으로 인정되어진 실제 성품인 것으로 자기 속에 구경해서 객관 구경적인 실성 성품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단계적인 마음의 단계적인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의 실질적인 성품으로 실성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임차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서 중용은 실제상 시시,개, 실천 문제 그러므로 해서 실천은 밖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와 같은 알갱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없이 많은 것들의 마음속에다가 요소를 남겨줄 때에 비로소 이 중용은 실제상 시시,개, 실천 문제 내 마음속에 실천의 경험으로서 정리되어진 것이 되는 것이다. 그 황차 능행득 일분 그러다가 보면 현실과 관련해서 황차 글로 인해서 능행득 일분 조그마한 것을 현실 속에서 득일분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진능해득 일분 그 행동을 통해서 느껴진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마음에 우러나서 받아들이자 많이 해득되고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체험하고 행동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 마음속에서 느낌으로 전체가 이해되어진다. 그 말하자면 여기 중요한 깨달음에 관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앞에는 뭐냐면 능행득 일분 어떤 조그마한 부분을 실천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능해득 그것이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의미 체험한 것이 뭐냐면 진의 행중이란 말이에요. 증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해득은 증득 마음에 검증해서 느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저양 이런 모습으로서 저양으로 이론과 실천이 호상 자조한다. 이렇게 아주 그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이론과 실천이 마음속에서 서로 간의 이론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이론이 서로 간의 호상 자조 마음속에서 구체적인 중용의 체험으로서 자조 서로 얽혀져서 도움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말하면 뭐라 하냐면 실천이 이론에 영향을 주고 이론이 실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호상 영향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호상 자조하고 호상 영향을 주어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변성위 중용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중용이라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행해상증이다. 행과 해가 상응이다. 아까 말한 신의 행정하고 똑같습니다. 행을 통해서 해가 몸에 느껴지고 해를 통해서 다시 행이 실천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행과 행해가 서로 간의 상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사, 이론과 실천이 이사입니다. 이론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사는 행동 시험이고 이사가 불이적. 이론과 실천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닌 통일적인 느낌을 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 지금 문장은 짧지만은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여러분 바로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쥐어짜 않은 고통을 통해서 이론과 실천이 결합되어진 체험을 통해서 중용을 알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네 줄밖에 안 남면 다 끝내고 좀 쉬랍니다. 양이 없어요. 아니 형 끝나고 쉬고 그나 같이 뒤나요. 예? 뒤나 뒤가 난다고 네. 너무 오래 하니까 네. 뒤가 나요. 그러지만은 요즘 뭐 보고 다시 또 반복하면 여기 시험 보거나 여기 하고 나서 한 것이 나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쉬었다고 좋지. 선생님도 쉬어야 돼. 그거 쉬었다 하십시오. 시험만 가다가 시험 보면 또 가속도로 보는데 저거 5등 이론 공부할 때는 가속도가 시험은 안 된다. 저 순간지만은 좀 참으셔야 한다. 그대 보고 좀 보시고 제 고집 있게 좀 받아주십시오. 두 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치우면 이제 또 시작할게. 여기 보고 그다음에 다시 얘기했죠. 아주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실천 중 중용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응해 건립체 자각적 기초상 반드시 자각의 기초 위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 자각은 뭐냐면 아까 신의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반복을 통해서 성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나뒀던 것들이 또 다음 공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 또 의도 수습하고 해왔던 것 가속도 위에서 또 속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에다가 수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 위에다가 다시 또 보태서 수습해 갖고 요제 일체시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것 뒤에 거 일체로 연결되어졌을 때 일체로 되었을 때 일체처에 한 흩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뭉쳐질 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준순 중용기도 여기에 중용의도리로 준순 한테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행 중행행 행에 뛰다가 그것이 또 쉬었다가 또 뭉쳐져 갖고 그 위에 또 행해지고 행해지는 위에다 또 행해지고 그것이 행행 중행행 되어질 때 심입 무심입 더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성가셔 죽겠는 속에다가 버틸 때 뒷깎아먹은 것 같지만 그놈이 모아져서 한 대목이 터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 대목이 바로 막 맥혔던 것이 터지는 과정입니다. 그 대목을 못 견디면 도통 못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능시속시단 어떤 시간이 가다가 끊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시속하고 가다가 속이 단 끊쳐서는 안 되니까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능일폭집한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따뜻하게 한번 햇빛 쬐고 있으면 몸 식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한 열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루 죽을 고생했으니까 열을 쉰다고 생각한다면 공부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해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폭집한이 아니라 일폭집한이 아니라 십폭집한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열을 계속해서 밀어붙여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법통을 중공통을 못 온다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시 도야자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을 설명하려니까 지금 성가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또한 여기서 중용이 말하고 있구나. 시시 이것은 중용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온 데 보자면 도야자 도라고 하는 것은 또 반드시 도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이다. 불가 수유 이야 한순간 눈 깜짝할 순간도 이야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도야자는 불가 수유 이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저양으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죽게 하면 살기로 도통할 때까지 버텨 나갈 때에 저양일 때에 바로서
재능, 철증, 진리, 진리에 관한 근본적인 자세에 원칙에 철저하게 통과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도야지 않은 수유, 눈곱만 순간이라도 끊어져 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끊어져 버린다. 다시 말하면 30년 수련을 과학과 하루 종일 바람 피워보면 그 다음에 다 넘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통과하려고 할 때 있어서는 고통스럽지만은 배우고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병신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뭘 넘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도야지 않은 불가 수유이하라. 도 목적 떠나가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파도를 잡고 있으면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양으로 버텨내 이와 같은 이 모양으로 버텨내야 있을 때에 재능, 철증, 진리의 특처는 앞에서 점까지 철증을 관통해버리는 깨달음이 철증은 증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능, 철증, 진리를 깨닫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시 학중용적 구체 내용, 이것이 바로 중용을 배우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중용 배우다가 좀 배우다가 놨다가 쉬었다가 해서는 절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 철증이라고 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야시 학중용적 근본 동지.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한 번 묵으면 이빨 다 빠지도록 허리가 부질지도록 발목까지가 달아나도록 놔서는 안 된다 하는 대목이가 중용 뜻이 있다. 요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한 10분 더 연장해갖고 고통스러워야 중용이라는 것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분들은 좀 이따가 제가 그동안 체험했던 내용 하나 좀 쉬었다가 재밌는 얘기로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도 한 번씩 오기 부릴 때가 있는데 실은 이 내용은 보이자. 실은 이제 어제 저녁에 초저녁에 요 부분 시작하다가 이 앞에 부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보다가 또 안 돼. 점점 안 돼. 그래갖고 실은 새벽 6시까지 요 대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이제 너무나 발화를 해주고 온다는 내가 거기 있으니까 어쩌고 싶어. 자기도 잠 못 자고 와갖고는 차마 공 보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당신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그러고 들랑달랑 집사람이 내 방에 혼자 앉아 버티고 있는데 한 4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대역에 왔다 갔다 한 사람한테 나는 미안하다 뭐는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꼴찌도 나 복 갈게. 나 여기 있고 이해하고 갈게. 아니 자. 그러고 버텨갖고 있다가 볼게. 나중에 여대목까지 끝에 해놓고 보니까 철저하게 나는 돈을 끊으면 안 된다는 대목을 이해하고 나니까 생각이 늦지단 말이에요. 요 얘기 집사람만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6시 돼갖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 형수씨 6시 돼갖고서 12시 해갖고 6시 돼갖고 방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어쨌냐? 잠 1시간밖에 안 잤어도 피곤하네. 이것이 중용 맛이라구나. 제가 처음으로 중용 맛 좀 느꼈다는 얘기를 한 재미로 박 선생님 성경을 사람 박 선생님 내가 느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한번 내가 굴려본 것이 오더니 그러고 보니까 적어도 중용의 한 대목 뜻을 통하려면 이와 같이 버티심이 시작한데 다행히 어저께 오후에 서석동 가서 부처님 보고 아버지 오면 계신 데서 예물 드리고 딱 출근하고 나서 그랬더니 이렇게 버텨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공부는 철저히 할 때 보이지 않는 가피력을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듣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좀 쉬랍니다. 죄송합니다. 학생 나 아무리 미워해도 상관없어. 내 친구 아니라요.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한 거이지. 배변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은 저희들한테 한자라도 알게 받아들인 사람이 시간이 없고 지루하게 생각해보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그걸 들어주고 나중에 또 알려주는 걸 제 마음으로 듣는 거지. 왜 제가 선생님을 위하여 배우는 놈이? 그러면 내 얘기를 박사님 안 받으시면 한데 다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주면 될까? 난 나대로 지금 정성들이 서보인 거지. 말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때는 나는 나름대로 내가 이것이 짜는 얘기 체험했던 것을 더 성가시게 느끼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얘기 나한테 계산해서 저 그때는 새벽에 내가 할때 그럼 나는 아하 이 맛이 있으기에 중용을 이 얘기를 오기를 해서라도 좀 심하게 좀 해야겠구나 생각을 간절히 느껴갖구나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오해가 지고 서운하게 생각이 나고 난 오늘 지금 새벽까지 나나름대로 참 처음에는 뭔짓거리냐 하다가 이 맛을 느끼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 철저하게 관철할 때 있어는 다시 말하면 몸이 파사져도 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뜻을 느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죠.